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전 시간에 중국 정치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렸고, 그 다음에 미중 경제전쟁에 대해서도 간단 서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반도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반도체 얘기가 얼마나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건지, 왜 반도체가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 우리 2차, 3차 산업은 철이었죠. 철강 산업. 철강이 산업에 쌓였죠. 아마 여러분 보십시오. 철이 안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까? 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사실은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뭡니까? 철 대신에 반도체가 지금은 이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상품에 반도체가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반도체 다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뭡니까? 10나노 이하, 8, 7, 5, 3, 2, 1. 나중에, 이제 옴스트롱 반도체가 나오게 됩니다. 옴스트롱이, 우리가 1나노 하면은 10억 분의 1mm 아닙니까? 옴스트롱은 100억 분의 1입니다. 1mm입니다. 100억 분의 1mm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정말로 초고성능의 반도체가 앞으로 산업의 쌀이 되게 됩니다. 자,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 올렸죠. 자,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그나마도 참 삼성전자가 참 반도체,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LG 반도체가 얼마 전에 하다가 몇 년 전에 반도체가 철수했죠. 반도체만큼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없죠. 철강 산업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한 번 건설하면은 20-30년 보통 고로 가거든요. 근데 반도체 공장은 기껏해야 5년입니다. 주기가. 빠르면 4년. 그래서 반도체가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면서도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개적인 내노로 하는 기업들이 다 덤벼들었다가 나가 떨어진 데가 반도체 산업이죠. 자, 도표를 잠깐 보시죠. 제가 도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대만 청방 네트워크라고 하는 얘기인데, 반도체는 우리 지금 삼성전자와 쌍벽을 이룬 게 지금 대만의 TSMC죠. TSMC는 여기 나온 대로 1987년에 창업했습니다. 장충모라고 하는, 중국어로 장충모죠. 장충모라고 하는 걸출한 엔지니어가 만든 회사가 TSMC죠. TSMC가 세계 주문형 반도체의 거의 지금 60-70%를 공급하고 있죠. 한 60% 공급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만 TSMC에서 거의 한 90% 정도를 주문형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죠. 자, 여러분, 주문형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그야말로 기억 용량인데, 기억 용량, 기억.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저장 장치죠. 저장 장치. 그러면 주문형 반도체는 뭡니까? 자, 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내가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알려준, 소위 말해서 설계도가 그 주문형 반도체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알겠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만 있다고 해서 길게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길로 가야 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한다 하는 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가 앞으로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뒤늦게 삼성전자 뛰어든 게 한 3-4년 전이죠. 3년 전부터 이 주문형 반도체에 뛰어들었죠. 우리 SK 하이닉스, 어쨌거나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의 거의 7-80%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 놓고 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한 25%, 30% 정도 되죠. 나머지 70%는 전부 다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주문형 반도체가 참 중요하겠죠. 제가 여기 이 도표한 건 뭐냐면은 대만의 TSMC하고 중국 반도체 기술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가리키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죠. 대만 청방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는데, 1980,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청방이라는 게 뭐냐면은, 잠깐 말씀 올리면은, 이건 이제 명나라 시대부터 시작된 어떤 비밀 결사 조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밀 결사 조직이
1930, 40, 50년 국공내전 때 그 무기를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아서 중국 공산당이 쫓겨가지고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이주할 때 같이 대만으로 건너간 비밀 결사체입니다. TSMC와 청방 네트워크는 뗄 수 없는 관계죠. 잠깐 보시죠. 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위해서 87년에 반도체 통신 기업을 창업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만 청방 네트워크인데, 그 당시에 여기 나온 대로 UMC, 그러니까 레나전자라고, 이건 이제 대만에 있는 상장 기업이죠. 이것도 이제 반도체 기업, 여기 주문형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집권 당시 제재했던 겁니다. 또 화방전자라고, 이것도 대만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것도 87년에 그러니까 자오요유주인이 창업이, 우리말로 초우균입니다. 초우균. 이분이 청방 네트워크 회장인데 87년에 창업을 했고, 또 TSM, 잘하는 TSM 87년에 소위 말해서 장충모 모리시창이 창업을 했습니다. 청방 네트워크 지금 고문인데, 그래서 자 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 반도체 90%를 일본 기업들이 다 공급했습니다. 우리 알죠? 뭐 도시바나, 그다음에 미쓰비시, 그다음 닛산, 아시죠? 반도체를 전 세계에 공급을 했던 게 일본 반도체 기업이죠. 그 당시 미국이 보니까 저 일본 기업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와서 우리 저기 미국 우리 반도체 협정 맺자 해가지고 86년부터 87년, 91년, 96년 이렇게 세 차례 반도체 협정을 기했는데,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본의 미국 반도체 기업들 투자하게 하라. 그 당시에 일본은 그야말로 철저히 자기 문을 막아놓고 미국의 반도체를 수출했던 게 당시 일본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20% 이상 시장을 열어라.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하자. 이제 결국은, 근데 그 당시 그런 협정문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왜 반도체 아니냐면, 그 당시만 해도 반도체가 그렇게 사회적 각광받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 반도체,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죠. 팹리스하고 팹을 얘기하죠. 팹리스는 뭡니까? 설계 기업,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설계와 기획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를 해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팹리스, 그러니까 팹리스 회사만 미국에 있었고, 그러면 반도체 만드는 공장은 일본, 대만, 한국 등 제3국의 반도체 기업을 건설하게 되는 게 바로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한국 삼성전자는 미리 앞을 보고, 그 당시에 삼성이 전자가 그 당시에 좀 투자해서 삼성, 그 다음에 LG, 동부반도체, 그러니까 동부반도체였죠. 이제 투자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에 한국이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됐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중국의 기업들이, 그 당시 화웨이도 이렇게 했었죠. 하이실리콘 화웨이, 이것은 반도체 설계 비용이지만 아직 규모가 적습니다. SMIC라고 해서 파운드리 이름이죠. 이거 소위 말하는 일종의 팹리스 회사인데, SMIC 등이 87년에 다 그 다음에 UMC, 또 화방전자 정말 87년에 다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일 반도체 협정이 참 반도체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 이어서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